여러분, 한국전력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좀 딱딱하고 전통적인 공기업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한국전력이 지금 AI 혁명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AI가 이 거대 기업의 주가를 10만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 흥미로운 질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10만 원이라는 이 야심찬 목표가 과연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는 AI가 불러온 어마어마한 전력 수요가 있습니다. 이걸 짚어볼 거고요. 하지만 물론 현실적인 장벽들도 있겠죠? 정책이나 재무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걸 넘어서 10만 원으로 가는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을지,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리스크와 기회 요인들까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한국전력의 10만 원 도전, 부제가 약자의 대변신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한국전력을 저평가된 주식, 크게 변하지 않는 주식으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바로 그 기업의 엄청난 변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시작부터 질문이 아주 도발적이죠? 아니, 정부 규제를 받는 사실상 공기업인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2배 이상 올라서 10만 원에 간다는 걸까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린지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지금부터 한번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현실부터 딱 짚고 넘어가죠. 현재 한국전력 주가 약 42,600원 정도입니다. 10만 원,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어 보이죠? 이게 현재와 목표 사이의 간극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보세요. 현재 PBR이 0.68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보다도 주가가 싸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떨이 판매 중인 셈이죠. 그런데 오른쪽 목표를 보실까요? 10만 원을 가려면 PBR이 무려 1.6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그냥 주가가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이 한국전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저평가 유틸리티에서 고성장 인프라 기업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여기서 PBR이라는 말이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회사의 몸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에서 매겨진 가격표, 즉 주가랑 회사의 장부상 순자산 가치를 비교하는 거죠. 이게 만약 1보다 낮다? 그러면 이 회사 자산 가치보다도 싸게 나왔네? 세일 중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전력이 딱 그런 상황인 거고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까지 가치를 재평가받을 만한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다는 걸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갑자기 웬 AI냐고요? 지금부터 한국전력이 어떻게 전형적인 유틸리티 주식에서 기술주 스토리를 갖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요즘 AI가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AI 혁명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는다는 거예요. AI를 돌리는 데이터 센터는요, 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국제에너지기구 IAEA가 예측하기를 2030년쯤 되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2배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럼 이 폭발적인 수요 대체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한국전력이 등판하는 겁니다. 앞으로 2038년까지 무려 72조 8천억 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전력망을 싹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심지어 초전도 케이블 같은 최첨단 기술로 도심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쏴주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AI 시대의 혈액과도 같은 이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결사가 바로 한국전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연히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이 엄청난 기회 앞에는요, 아주 험난한 장애물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정책과 돈 문제죠. 일단 다행인 건 정부 정책 방향은 한국전력의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나온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보면 아예 대놓고 AI랑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전력망을 확충하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원자력이나 신재생에너지 같은 탄소 없는 전력원도 밀어주고 있고요. 이런 정책들은 분명 한국전력에게 아주 강력한 순풍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한국전력의 아킬레스건, 바로 전기요금이죠. 아무리 AI 수요가 터지고 정부가 도와줘도 원가가 올랐을 때 그걸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잖아요. 최근에도 연료비 조정 단가가 또 동결됐죠. 바로 이런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마음대로 요금을 못 올린다는 것.
이게 한국전력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요금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의 기초 체력 자체는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어요.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게 회사가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버는지를 보여주는 EBITDA라는 지표인데요. 2023년에 9조 원이었던 게 2025년에는 무려 29조 원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와, 3배가 넘죠? 이건 최근에 연료 가격이 좀 안정되고 전기 판매량 자체가 늘어난 덕분인데요. 그러니까 요금 인상이라는 가장 큰 무기 없이도 회사가 이렇게 튼튼해지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10만 원이라는 목표가 어떻게 가능하다는 건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닌지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서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건 일단 앞으로 1년 정도를 내다본 단기 시나리오인데요. 보시면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기본 시나리오는 5만 원대 중반 정도를 보고 있고요. 만약에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정말 폭발하고 연료 가격도 안정된다, 이런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면 6만 원대 후반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금은 계속 묶이고 연료비는 오르는 최악의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다시 4만 원대 초반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기적인 이야기고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10만 원이라는 꿈의 시나리오는 어떨까요? 이건 말이죠. 마치 게임 퀘스트처럼 이 4가지 단계를 모두 성공적으로 클리어해야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퀘스트, AI 전력 수요가 반짝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걸 보여줘야 하고요. 두 번째, 정치 입김에서 벗어난 합리적인 전기요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마어마한 빚을 줄여서 재무구조를 탄탄하게 만들어야 하고, 마지막 4번째는 전력망을 빌려주는 사업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의 미래, 그 운명을 결정할 합심적인 리스크는 뭐고, 또 반대로 기회 요인, 즉 촉매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리스크, 즉 역풍부터 보죠. 역시나 가장 큰 건 전기요금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언제 또 정치적인 이유로 요금이 묶일지 모른다는 거죠. 여기에 갑자기 국제 유가나 환율이 치솟아서 원가 부담이 커지거나 지금도 엄청난 빚 때문에 나가는 이자 비용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우리가 얘기했던 긍정적인 그림은 그려지기 어렵습니다. 그럼 반대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순풍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대되는 건 역시 빅테크 기업들과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전력 계약 소식이겠죠? 어디랑 몇 조 원짜리 계약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초전도 케이블 같은 신기술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것도 좋은 신호일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요금 제도가 합리적으로 바뀐다는 소식, 이게 아마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호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질문은 하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한국전력은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드디어 깨어나는 잠자는 거인일까요? 아니면 이 10만 원이라는 꿈은 곧 터져버릴지도 모르는 거품에 불과한 걸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이지만 앞으로 현실이 어떤 답을 보여줄지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으신가요?